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미룰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를 하실 돈이 있으면 그쪽 그 소부장 기업 쪽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 테마가 연속성이 없어요, 요즘은. 조금 튀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 다시 사던가.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주항공주, 네. 방산주들의 흐름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뭔가 좋은 예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섹터를 일단은 제가 5월달, 4월달, 5월달 정도 두 가지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주행이고 하나는 우주항공, 방산 쪽입니다.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주항공 그냥 따로따로죠. 방산을? 네, 두 가지. 따로따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번 달 좀 기대가 되는데, 방산주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3월 달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번 튀었었다가 좀 이제 조정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요.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오늘은 일단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6월 15일인가 아마 나로 이제 2차 발사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너무 빨리 정한 거 아니냐,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빨리 하지 않으면 관련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진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6월 15일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진 테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정작 이제 6월 달 정도 가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또 약간 베팅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AP위성,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은 예전에 이제 방산주, AP위성은 좀 다른 쪽이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회사,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 회사들은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의 확장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주가 국내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생산되는 물품들이 다 해외로 하면서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되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예전에 CJ그룹주들이 그랬었거든요. CJ그룹주들이 2010년 전에는 다 국내, 예전에 CJ제일제당 하면 뭐 제약바이오 부분도 있지만 CJ, CGV도 그렇고 다 CJ 관련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2013년, 14년 가면서 한류 열풍 타면서 중국으로 쫙 가면서 그때 대지세가 났던 게 CJ그룹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드 문제 나오면서 또 완전히 망가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그런 국면이에요. 어쨌든 계속 수출도 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모멘텀들도 많이 있어서 방산주들이 올 한 해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 상반기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글쎄 뭐 이게 다 도발 변수일 수도 있는데, 저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방산주들이 좀 셌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6월달에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더 수급이 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일단은 왜냐하면 시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예, 이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정해진 모멘텀이라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또 6월 달에 모비라이 상장을 합니다. 인텔 자회사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예, 그래서 제가 기존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에버 같은 주식은 이번 주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털어지지 않고 되게 이평선,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되게 쉽게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물량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올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가는데 이거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뭐 현대 오토에버를 포함해서 LG 이노텍도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카메라 섹터들도 이번에 좀 애플 이슈가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어쨌든 자율주행차 sek터들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릴 때 3조 6천억이거든요. 거래하기, 기관들이 기관 거래하기 투자자들이 거래하기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보면 현대중공업도요. 이게 12조짜리인데 오늘 6% 땡겨 올렸거든요. 13조 됐네요. 이제 올려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이제 이거 5조 5천억짜리인데도 이제 며칠 전에 꽤 9%, 8% 정도 올랐었고, 현대미포조선이 3조 5천억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3조에서 한 10조까지. 3조에서 10조. 예, 그 사이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뭔가 섹터 플레이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네. 왜냐면 오르는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는 기업들이거든. 네. 주식. 예.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는 안 삽니다. 보시면 오늘 3천억 팔았고요. 선물도 오늘 꽤 많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잘 지금. 코스닥도 그렇게 썩 상대적으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뭐 여전히 사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은 오르는 섹터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섹터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섹터가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근데 과연 이제 어디를 살까? 분명히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과거 작년에 좋았던 섹터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일단 큰 전제 조건을 놓고 그 걔네들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작년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애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이었는데 저도 꽤 많이 기다린 분들은 한 2달 이상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짧은 분들은 뭐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려서 사셨던 분들도 있고 그냥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빵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 매매로 들어가면 신고가 매매 메커니즘으로 또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떨어졌다고 좋습니다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 거는 좀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이왕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예, 당연히 만약에 손실이 크시면 어쩔 수 없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여기 8만 원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빠졌을까요? 꽤 많이 밀렸을 텐데 이거 보면 한 17% 정도 밀렸네요. 예, 대형주라서 이 정도 밀렸지 더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 올라가려면 한 30%, 20% 넘게 올라가야지 8만 원. 사실 8만 원을 목표하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들 10만 원 이상 요 고점을 목표하고 사실 건데 그러려면 꽤 많은 거래량이 일단 바닥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거는 이제 블록딜이어서 저도 이거 1차 매수 신호로 보기는 했는데 여전히 업황이 안 되니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뭐 이 정도 7만 원대에서 7만 원 이하에서 정도는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만 급할 건 없다. 급할 건 없고 양봉에서 살 필요 없고 음봉에서 사자. 예, 그런 관점은 일단 당분간은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항들 위에 삼성전자 엄청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를 지금 개인이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씁쓸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수급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들이 너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묵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주린이 입장에서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 벌 능력이 안 돼. 그냥 그러면 날 기다리는 전략으로 쓸게. 그렇죠. 네. 전략은 맞는데 그 대상으로 삼성전자. 근데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마음 편하죠. 네, 마음은 편한데 요즘 마음이 안 편해지.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진짜 뭐 5만 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어쨌건 하여튼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심이 시장에서 자꾸 커지는 거. 왜냐하면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안 그렇거든. 네. 근데 가격이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네. 지금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TSMC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2위 사업자였는데 다시 좀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022년 올해 캐펙스로 보면 이제 인텔한테까지도 좀 뒤지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 쪽에서. 네, 파운드리 쪽에서.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제 수율적인 측면도 크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을 쓰다가 이제 TSMC로 또 갖고 미세공정 5나노 쪽에서 갔고요. 인텔도 TSMC 쪽으로 또 외주 생산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이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요. 왜 파운드리 굳이? 쪽에.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외국인 투자자야. 밖에서 본 외국인 투자자. 정말 사실 한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단 우호적인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일단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잘 돼야지만 돼. 그렇죠. 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를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어떤 한 나라 외국인 투자자, 영국의 한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영국은 뭐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반도체 산업 투자하고 싶어 하면 삼성전자 살래, TSMC 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겠는지. 당연히 TSMC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 투자자는 애국심도 좀 약간 섞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디램하고 낸드가 아무리 업황이 좋아지고 한다고 해도 뭐 작년부터 계속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디램하고 낸드가 일단은 시장의 이제 주도가 점점 이제 주도권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쪽 더 미세공정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아쉽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거는 아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줘야 시장에서는 뭔가 좀 큰 상승이 좀 나올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6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1조. 오히려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에서 약 59조를 더 넘는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작년에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실적도 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2019년 가가지고 2019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이렇게 좋을 걸로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내년에 가서 이게 67조가 뭐 한 40조, 50조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우리는 2019년에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포트 검색을 쭉 해보시면요. 2018년에 59조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9년에 27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2018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60조가 더 넘습니다. 네, 근데 막상 2019년 가서 까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67조 믿을 수 있어? 가 된 거죠, 지금. 하여튼 그 TSMC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36% 증가했다. 네. 175억.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5%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보다 3배를 더 잘 네. 벌었다.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극복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그렇죠. 때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 뭐죠 후공정 쪽 네. 파운드리 손 놓을 수 후공정 있지는 없죠. 쪽을 네. 우리 투자를 좀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네. 관점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야 네, 돼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를 하실 돈이 있으면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든 TSMC든 관련 그쪽 그 소부장 기업 쪽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 회사 자료기는 한데 인터넷에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선공정이 있고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죠. 근데 이제 후공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검사 쪽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핀이랑 소켓 이런 소재들은 리노공업, ISC, TSE를 보면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TSE도 지금 좋은 흐름을 꽤 보여줬죠. 같은 반도체 소재 장비인데 삼성전자나 다른 원익 시리즈에 비하면 원익 우리가 제2의 작은 삼성전자라고 부르는 원익 IPS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2의 작은 삼성전자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을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르게 뭐 TS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반도체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이쪽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지금 이거 다음은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테크윙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이 주식도 아직은 바닥에서 있지만 뭐 이제 추세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후공정을 요즘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페스, 테스나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테스트 테스트 업체 쪽이고 뭐 에이펙트, 윈팩트 이런 종목들 여기 있죠. 테크윙, 그다음 유니테스트, 엑시콘, 그다음에
이런 쪽들 보시면 패키징하고 테스트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삼성전자를 어차피 매수할 돈이라고 하면 같은 IT 섹터의 그 하나로 자금으로 놓고 이쪽에서 먼저 좀 수익을 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내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더 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드러난 이 문제, 파운드리에서의 열세, 문제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차피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이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어디냐? 그게 테스트. 그게 이 테스트. 그게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맞나? 확신이 좀 이제 차서 매매를 하는 거죠. 시장은 잘 모르면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ISG, TSG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을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거 말고도 뭐 해성DS 지금 일단 반도체 기판 이런 쪽이 좀 좋기는 한데요. PCB 쪽. 네, 일단 오늘 해성DS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신고가를 냈죠. 네, 신고가를 내고 급등을 이렇게 했었고요. 네, 해성DS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얘기들을 하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그 포토레지스트 이제 재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진세미케임이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직접 소재 개발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근데도 오늘은 정작 얘네들은 오르지 않았고 예전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도 좀 같이 겹치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이슈가 있었고 대신에 여기다 소재를 공급을 하는 경인양행이나 네, 경인양행도 오늘 좀 장기평선을 강하게 거래 터트리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송원산업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송원산업이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첨가제를 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그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시작하거든요. 리포트를 보면 좀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로 올랐고 아니, 이게 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소부장 쪽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냐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섹터라고 표현은 여기에서의 섹터도 많고 거기에 맞아요. 속한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짜잘짜잘하고 공부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죠. 그래 어렵지만 해야 돼. 해야죠. 자, 돈 벌려면.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줄여서 준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저 파운드리 후공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 자율주행 쪽 이쪽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게 오히려 단순하게요. 그냥 이 섹터가 좋다고 하니 사서 그냥 손절매 걸어 놓고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뭐 기본적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네. 뭐 변동성도 펀더멘털대로 엄청 가는 게 크고. 아니니까.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로 이제 뭐 전환한다고 하지만 해성DS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기가 사실 좀 찍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쉽지 않죠. 미리 뭐 그거 알면 실적 미리 그렇죠. 한 발 앞서서 알 수만 있다면요 좋지만 또 그게 안 한국 주식이라는 게 또 실적 정책 발표해서 잘 나오면 다 선반영했다라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난이도로 치면 진짜 어려운 장은 맞습니다. 어려운 장이 맞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도 하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에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술적 분석이나 거래량 분석,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거래량 분석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거래량 분석은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조지표는 차트 분석할 때 참고서 말씀드리면 저는 보조지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딱 캔들하고 거래량만 봐요. 거래량. 캔들 거래량, 가격의 지지 저하 딱 요거만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섹터 내에서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좀 좋게 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네, 그 두 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는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그다음에 LG노텍, LG노텍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조선주들은 뭐 세 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또 뭐죠? 대우조선해요. 대우조선해요. 네, 그다음에 한국화본까지. 네,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 살 게 별로 없기는 없더라고요. 네,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오늘 왜냐면 오늘 거래대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제가 딱 받아가 매매를 이제 주식시장 계속 보다가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시계가 딱 봤을 때 3시 정도 넘어갔을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봤는데 2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루하다는 거거든요. 지루한 날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한산해요. 오늘 거래대금이 아마 9조 4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아까 3시 정도 했을 때 겨우 9조 까딱까딱 했었어요. 근데 좀 요즘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한 10조는 넘어줘야 그래도 종목이 좀 섹터도 되고 변동성도 조금 이런데 오후와 2시 넘었는데 한 8조 대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 장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당연히 미국 시장도 안 열리고 하니까 눈치 보기 장이고 오늘 미국 시장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일단은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이제 주말에 어떤 뭐가 코멘트들이 나오면 또 변동성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니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흐름이 달라질 거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마가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또 예민하게 월요일 장은 또 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매 원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봉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 양봉에서 사더라도 양봉에 사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좀 약간 분봉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너무 큰 긴 장대 양봉은 말고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작은 도지 캔들이라던가 조그만 양봉에서 사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웬만하면 눌림목에서 사는데 과거에 작년에 좀 좋았던 섹터들은 일단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네이버 카카오도 좀 반등이 하는 듯 하다가도 오랜만에 다시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하다가도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별로 힘을 또 딱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좀 세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단은 좀 시간이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거래량이 말을 해놨으니까 이게 무조건 희망 고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포트 이런 거 보면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마찬가지고, 작년에 좋았던 섹터들 위주로 쭉 보면 일단 지금은 대형주들을 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일단은 좀 높은 상태라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도 최저라서 뭐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그널들 때문에 신흥국고 팔아가지고 가기 바쁜데 대신에 이제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서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야 돈이 되는데 그치.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지 말자. 맞아요. 기다리자.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감소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주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급하고 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그치. 근데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튀면 한번 팔았다가 왜 테마가 연속성이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총 잔고를 지금 계속 보셔야 돼요. 종목별로 본전에 파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튀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 다시 사던가, 아니면 총 잔고 올라온 걸로 만족을 하시면, 한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한 7천 돼 있다. 7천이 한 7,500까지 반등했어요. 그러면 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현금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그 종목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돌든지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일 또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지나갔고요. 이제 별다른 이슈는 없는 거죠?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리오프닝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들이 계속 순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은 또 신고가 매매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글쎄요 지금 아까 제가 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살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이미 살 만큼 다 계좌에 다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더 추가로 사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는 뭐 한 2, 3% 단타 구간 정도 그냥 수급 보고 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뭔가 지금 이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더 이상 뭐 진짜 별로 없네요. 황 팀장은 지금 그 주식 보유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제 거요? 아니요. 전 손님들은 웬만하면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여차하면 다 팔려고 합니다.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00% 채워놔도 현금은 뭐 항상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거의 풀로 다 주식으로 들고 있다? 있죠. 있죠. 왜냐면 지금 라인은 지금 2,700 이하 라인은 한번 사볼 만은 해요. 대신에 이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대해야죠. 아니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누구지 그 박현상 차장, 네. 박현상 차장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모든 주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한 50종목만 확 깨고 종목에 대해서 깨고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그렇죠. 섹터별로 한 두세 개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주항공이라든가 자율주행, 네. 이게 섹터의 두세 국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것만 확실히 알고 그렇죠. 있어도 또 기회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 일단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살 구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빠진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의 주식들 네.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 일단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 쪽 사보는 게 낫다? 빠지면?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뭐 리오프닝 쪽, 그다음에 항공 주식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변수가 다음 주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일단은 뭐 영업이익 추정치라던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 대신에 또 미국에서 또 연준 위원들이 또 한마디 하면 쿵 할 수는 있죠.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